그게 4억 9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특히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 뭐 8억대까지 찍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대 중반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강 부동산 경매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찰입니다. 유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유찰은 경매에 아무도 참가하지 않아서 다음에 더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유찰입니다. 요거를 경매 정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찰이 한 번도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차 가격으로 처음 이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신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금액이 시세랑 거의 비슷할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가가 시세가 곧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입찰에 아무도 참가를 안 하게 되면 다음 회차에 유찰된다라고 해요. 2차로 진행된 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보통 5월, 한 달 뒤나 5주 뒤에 이제 진행되니까 5월달에 진행하면 이거는 한 번 유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이거 신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유찰 1회 돼 있죠. 자, 보세요. 2024년 3월 18일 11억, 잠깐만, 11억 4천만 원에 진행이 됐었는데, 신건으로. 이게 아무도 입찰 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찰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4월 22일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유찰되는 거는 아무도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회차로 이제 또 진행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한 번만 되죠. 어떤 거는 이거는 뭐예요? 유찰이 그럼 몇 번 된 거죠? 2번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도 참가를 안 하면은 한 달 반, 뭐 4주에서 6주 뒤에 다시 다음 유찰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찰이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유찰된 것만 봐야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신권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오히려 유찰된 거는 뭐예요? 가격이 더 싸 보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싸 보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유찰된 것들은 오히려 경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방금 경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두 번째는 변경입니다. 변경. 변경은 뭔 말이냐면 경매 기일,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날짜, 예를 들어서 4월, 뭐 5월 5일 어린이날에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5월 뭐 3일날 변경됐다는 거예요. 5월 5일날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계약하겠다.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바로 다음 달에 진행될 수도 있고 2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법원의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 경매 기일이 변경되는 걸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채권자들의 요청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는 변경될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왜 요청을 하냐면 이 경매 물건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입찰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낙찰가가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낙찰가가 올라가면 채권자들은 배당받을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을 되게 오래 질질 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진행 물건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변경 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이 아파트는 4월 23일 날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다?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날짜가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5억 2,240만 원에 4월 23일 날 진행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채권자가 변경을 했듯 뭐 어쨌든 사건 변경이 돼서 아직 기일이 안 잡힌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물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4월 22일 날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사건이 변경됐다. 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기일 잡히는 거는 뭐 한 달 뒤, 빠르면 뭐 1, 2주 뒤에도 잡히긴 하는데 보통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다시 새로운 날짜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시 잘 보고 있다가 이런 물건들 뭐 관심 물건에 넣어놔서 언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내 물건이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입찰 전이나 내가 실제 대리 입찰 말고도 실제 입찰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연차를 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꼭 전날이나 아침 오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 뭐 관련된 내용인데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개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말해서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제일 먼저 변제해주겠다. 돈을 변제해줄게. 라는 거,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에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받아갈 수 있게, 돈 받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소액,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뭐 이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이런 분들이 혹시나 경매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지역별로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서울은 뭐 5,500만 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5천만 원대예요. 뭐 광역시는 3천만 원대, 일반 그냥 시들은 2천만 원대 이렇게 돼요. 그 금액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 소액 임차 보증금, 그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최우선 변제를 일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이분들하고 명도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명도하기가 수월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하고 이사비나 이사 기간을 협상하는 게 조금 수월하죠. 왜냐면 이분들이 그 보증금을 먼저 배당 받아가려면 다 그런 것치는 않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통은 낙찰자의 뭐 인감증명서나 낙찰자의 도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상이 좀 잘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조금 뭐 이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의 그 인감증명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그거는 오늘 얘기 드리기에 너무 긴 내용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이신 분들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배당받을 수 있고 명도가 조금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합니다. 요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법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종종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개념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거는 뭐냐면 1순위가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하.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들이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부비게이터가 2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뭐 A라는 사람이 1억 9,500의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해가지고 저 사람이 잔금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못하면 내가 낼 수 있게끔 A라는 사람이 낼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부비게이터가 잔금을 납부 못하면 A라는 사람이 잔금 납부할 수 있게끔. 이건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낙찰가에서 보증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했으면 신고가 다 가능해요. 예를 무슨 말이냐면 2억의 낙찰 받았어요. 근데 보증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낼게요. 그날 그 물건에 대한 보증 금액이. 그러면 1억 8천 이상으로 입찰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 드리면 결론 지으면은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특히 아파트에서. 웬만하면 아파트에서는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배당을 다 받아야만 이 입찰했던 보증금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아까 2천만 원 냈으면 이거를 돌려받는 데까지 2달, 3달이 걸려요. 근데 낙찰자가 보통 아파트는 대출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잔금 납부해버리면 그냥 내 돈이 그냥 2~3달 넘게 묶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내가 뭐 금액대가 큰 거거나 특수물건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걸 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잔금이 안 나오거나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에 내가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는 웬만하면 뭐 대출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는 금액대에서 대출 안 나오는 경우나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근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잘못 썼어.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런 거는 뭐 예수 신고해서 기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안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찰 보증금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보증금이 다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내야 되는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너 이 정도는 있어야 이 경매 물건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뭐냐면 대구에 있는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은 이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은 뭐냐면 이 아파트 경매 시작의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그날.
이 금액 이상은 써야 입찰할 수 있다. 2억 4,850만 원 이상 써야 너에게 입찰할 자격을 줄게라는 건데 입찰 보증금은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필요한 거죠? 그러면 2억 4,850의 10% 2,485만 원. 여기 보증금 10% 친절하게 적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죠. 최저가의 10%가 있어야 입찰 보증금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거, 딴 거를 또 보면 이 물건에 입찰하고 싶다 했을 때 자, 최저가가 2억 2,750만 원이죠. 그러면 2,275만 원을 수표된 현금으로 내야 입찰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입찰 보증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최저가의 10%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쓸 입찰가의 10%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예를 내가 이 물건을 2억 5천에 낙찰받을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을 쓰면 안 돼요. 2,275만 원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헷갈려 하셔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필요하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경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도를 제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명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특히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무섭다고 아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 드려요. 자, 강제 집행. 그러니까 명도가 잘 안 됐을 때 이사비를 안 주거 뭐 너무 많이 달라고 하거나 뭐 1,000만 원 달라고 해요. 이사비 2천만 원 달래요. 아파트인데. 그럼 안 되겠죠. 이사 기간 1년 달래요. 안 되겠죠. 그렇게 협의점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뭐다? 그래도 낙찰자에게 필살기가 하나 있는 거야. 강제 집행이라는. 음. 그래서 이 점유자하고 낙찰자하고 명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서울 게 크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명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러면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있더라도 강제 집행하고 비용 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뭐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요즘에 그게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이사비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된다. 만약에 혹시나 협의가 안 됐을 때. 근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뭐다? 협상을 잘 해서 서로 좋게 이사비도 드리고 이사기간도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서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후의 보루가 있다. 그래서 크게 경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지 집행.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섭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부비게이터 경매 다마고치 계속 모집하고 있거든요. 명도까지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드백 드리고 명도까지 다 케어를 해드리고 전월세 세팅까지도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경매 한 사이클을 돌리면서 수익까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비게이터 경매 다마고치 신청을 해주시면 끝까지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서울의 수도권의 전세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강남이나 중위권 이상의 아파트 가격들은 가격 회복을 전고점 거의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이런 데 얘기 드리면 잠실 이런 데 얘기 드리면 뭐 20억 중반 정도 했던 아파트들이 10억대 중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게 1년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그건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사례를 좀 제가 보면서 얘기 드리면 중계동 주공 5단지 아파트인데 5년 전 이 아파트를 내가 샀다면 또는 실거주를 했든 투자를 했든 뭘 했다고 했을 때 그게 4억 9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특히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 뭐 8억대까지 찍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대 중반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샀었어도 지금 최소 2억 이상은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랍니다. 아무리 이 아파트 가격이 한번 그렇게 30% 40% 떨어졌었어도 그 사건이 전례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도 지금 5년 전에 뭔가 아파트를 하나 샀거나 투자를 했다면 이런 돈을 보낸 수익 사례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소한 내가 인플레이션 방어, 그 다음에 투자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자산에 투자를 하든 옮겨 놓든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예. 5년 뒤에 내가 투자로든 뭐 경제적 자유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부동산 투자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내가 2억, 3억, 4억, 5억을 벌어다 줄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불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